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교육 정보를 찾아보고 동시에 좋은 교육도 함께 고민하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에듀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학생들은 어쩌면 스스로 공부하기가 아직 익숙지 않은 초등학생일 텐데요. 오늘은 초등교육 전문가 이소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도 사실 초등학생 딸이 있어가지고요.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현직 선생님이기도 하시다고요. 네, 예,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닐까 싶어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 덜 돼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봐주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온라인 수업 체크를 할머니께 부탁드릴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좀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보통 온라인 수업 다 들었니? 이렇게 물어서 다 들었어요 하고 대답을 하면은 이제 다 들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대학생도 온라인 학습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없이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선생님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본론이겠네요. 네. 즉 온라인 학습을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공부의 중심을 예습보다는 좀 복습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업의 최대 단점이 이제 학생들의 공부 상태를 제대로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 끝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이제 숙제했니? 온라인 수업은 다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습 꾸러미라든지 교과서를 펼쳐만 보셔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아무래도 복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 복습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의외로 생각해보면 귀찮기도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습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공부에는 입력 공부와 출력 공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입력과 출력이면은 인풋, 아웃풋 같은 거 들어가고 나오는 것 같은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출력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입력 공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출력 공부는 배운 것을 써먹는 것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제 나만의 어떤 형태로 이제 자유롭게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려면 출력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쉽게는 이제 저학년도 할 수 있는 선생님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공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놀이 할 테니까 네가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엄마가 봐야 되겠어?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점검의 뉘앙스예요. 네, 약간 긴장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꾸 확인하려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짜증나죠,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줄래?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조금 더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를 좀 가르쳐줘봐 이런 뉘앙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좀 공부한 내용을 일기를 쓰듯이 나만의 이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만화를 그려본다거나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글로 써본다거나 하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초등학생 혼자 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엄마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해봐라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아는 것과 가짜 아는 것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근데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흘려듣다 보니까요. 모르는 것도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익숙해지면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는 모른다, 이거를 알고 인정을 해야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메타인지 말씀하셨는데 말은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약간 벗어나서 바라보는 그런 게 메타인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흔히들 내가 스스로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진짜 아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정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세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정답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하면서 좌절을 할까봐 또는 공부에 아예 실증을 내버릴까봐 이제 문제를 조금 못 푼다 싶으면 정답을 빨리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제 아이가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고쳐 나가는 과정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고친 일이 기억이 돼야 아이가 더 많이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불편한 학습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단어를 외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엄마랑 단어 외우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전체 다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철자의 일부를 비워두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교실에서도 하는 좀 고학년 버전의 선생님 놀이인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어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면은 이제 교과서에서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선생님 놀이를 하면서 메타 인지를 키워 나가면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수행 평가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비교과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전에 토론을 하면서 들어주셨던 사례가 기억나거든요. 그 전주 여행을 갈 때 그때 직접 가르치셨던 학생 중에서 전주 여행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고 실감이 났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셨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방학 때 전주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여행을 어떤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 아이를 참여를 시켜서 그 과정을 일기로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 어디로 갈 건지, 맛집을 어디를 볼 건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다 일일이 기획을 하시면은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네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책을 또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하면은 이제 체험학습을 갔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이도 참여를 하고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엄마는 여행 계획 짜는 짐을 덜고 아이는 스스로 해보고 일석이조까지 들립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놀이면 아무래도 역할놀이 비슷해가지고 더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습 의욕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학습이 기승전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예, 수학 공부가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수학 공부에 대한 가벼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팁을 주신다면요? 네, 초등 수학의 대부분은 좀 연산이에요. 연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4학년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의 어떤 단위가 커지는 건데요. 특히나 나눗셈에서 두 자릿수 나눗셈을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단순한 구구단으로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은 이제 4학년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을 해서 이제 공약수, 공배수, 부피, 비례식과 같은 좀 그런 어려운 과정, 어려운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3학년까지는 기초 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매일 연산 문제를 10분 이상은 좀 반복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루한 연습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숫자 익숙해지면 더 수학을 잘할 수 있긴 하겠죠. 준비된 양은 많은데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